자, 이재명 후보는요, 저녁 8시에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었던 여의도에서 피날레 유세를 합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는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입니다. 자,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그러니까 박보검 씨 트레이닝복을 입고요. 저렇게 한라봉 모자를 쓰고 제주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또 부산, 서울까지 북진을 해서요. 광화문에서 마무리를 하겠다는데요. 대역전극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당 원로들도 그야말로 총력전에 가세했습니다. 앞에 좀 나와주세요. 범어사에 전에도 왔었는데 올 때마다 참 이렇게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요, 오늘 이렇게 부산 범어사를 시작으로요, 울산, 경남, 진주까지 오늘 그야말로 부울경 확실히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남희 기자, 박 전 대통령 사면 뒤에도 저렇게까지 좀 광복 행보를 보였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이 이례적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이 됐고 2021년에 사면이 됐습니다. 네. 근데 주로 외부 활동을 하더라도 대구, 달성구 사저 주변이라던가 지난주에는 이제 대구 서문시장을 찾기도 했는데요. 대구를 벗어나서 이렇게 부산, 그리고 조금 전에 울산으로 가서는 또 이곳이 굉장히 산업화 시작한 곳이고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난다. 다시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부산도 가고 울산도 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혹은 표를 주십시오라는 표현까지는 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보수 지지층의 결집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당에서도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벗어난 아주 전폭적인 지원에 좀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남 텃밭 확실하게 챙기기에 나섰다면요. 최대 승부처죠. 수도권을 챙긴 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열심히 투표해요. 투표해야죠, 네. 네. 내가 대통령 할 때 그때 경기도 지사를 했어. 아직 국민들이 좀 많이 투표에 참여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좀 어려울 때죠. 정직하게 잘 살 지도자들이 나와서 또 우리 국민들이 단합해가지고 이 극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러니까 최대 치적인 서울 청계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직하게 좀 잘할 지도자를 뽑아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지지자들과 부의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는데, 그런데 오늘요, 채널A 인터뷰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원로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찍을 표라면은 이미 국민의힘 고정표여서 이거 좀 크게 유의미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준석 후보님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죠. 그렇다고 하면 본인은 마지막 유세를 하려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 왜 가죠? 이미 벌써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다 표를 다져놨는데 왜 가죠? 이명박 네.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가급적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또 상대 당의 어떤 영향력은 최소화시키려는 하나의 구두선에 불과하고 네. 오히려 아시다시피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대구 경북 부울경도 상당 부분 이 표가 찍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에 오기도 바쁘신 지금 김문수 후보님이 제주도에서 이제 경부선을 타고 거꾸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부산, 동대구, 대전, 네. 서울까지 오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도 다시 모아야 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여준 지지율을 모으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좀 전에 얘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세라고 하기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는 묵직한 돌직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원로들이 총출동한 거예요.
투표 전날에 이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 이제 투표율을 독려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어떤 득표를 높이는 것은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대구에서 계속적으로 뭐 선거 운동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를 만나보게 되면 실망을 넘어서 자존심을 많이 상하는 지경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다 본인이 굉장히 크게 지지했는데 탄핵당하고 경제도 그렇게 성장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네. 불만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사전 투표율 같은 경우에도 지난 대선 대비해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25% 이상 하락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사전 부정선거 여론도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투표를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뭐 민주당이든 이재명 후보든 도구로 해서 정말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회초리로 써달라. 그리고 전략적 투표를 해달라고 투표는 꼭 해달라고 저도 호소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투표율을 높이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득표율을 높이는 데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4시간 뒤면은요. 전국 만여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시작되는데 그런데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렇게 다른 후보에 대한 사실상의 사퇴를 권고하는 듯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미래는 이준석이지만 지금은 김문수라면서 이 후보를 향해서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그럼 이준석 후보의 생각은 어떨까요? 보수 연끌하자식의 선거 전략은 필패거든요. 근데 지금 대선의 막바지까지 이런 모습을 만들면 그 다음에 있을 선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가 됩니다. 보수가 젊어지는 효과를 선거에서 그래도 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가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결과치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미래에 투자할 시드머니까지 날리는 상황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시드머니가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새 정치의 시드머니가 되겠다. 그래서 나한테 표를 달라 이겁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 방금 전에 단일화를 못해서 송구하다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러던데, 그런데 이 후보는 본인이 이재명 후보를 지적해서 피투성이가 됐을 때 혼자 고고한 척한 사람 누구냐면서 김문수 후보를 사실상 저격했습니다. 서재원 의원. 그러면 오늘 밤 단일화 막판 성사 이거 한 몇 프로쯤 예상하세요? 그 제로인 것이죠. 사실 저렇게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후보 단일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미래 시드 머니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3차 토론 때 본인의 어떤 배설 같은 수준의 발언을 하면서 여성 혐오 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미래에 대한 시드 머니를 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도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물론 실력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이게 청사진은 있지만 이게 인성 부분이 이게 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뭐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자격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에 대한 어떤 정치 공학을 넘어서 각자 후보들이 이제 남은 일이 한 하루잖아요. 하루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 당일에는 뭐 전화를 할 수 없지만 문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정책적인 그런 비전이 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국민들께 호소하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단일화는 이제 그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만 이야기를 하라고 네. 하셨지만 뭐 어쨌거나 보수 진영 단일화는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하는 또 변수이기도 합니다.